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IPO로 최대 4.8조 원 조달, 인도 증시 최대. 2일 블룸버그 통신은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4.8조 원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내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IPO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차 인도 상장을 통해 최소 30억 달러, 최대 3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며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인도 증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된 제조업 AI 투자 활발해져 반도체, 전력 설비 등 주목. 서울경제신문이 2일 주최한 머니트렌드 2024에서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맞물려 올 하반기에도 AI 관련주의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수혜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전력 설비, 방산 등 종목들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고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AI 수혜주가 엔비디아를 벗어나 다른 종목들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바닥 찍었다. 게임주 하반기 반등 기대감 물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가가 부진했던 게임주가 하반기에는 반등에 성공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이 연이어 신작을 발표 및 예고하면서 관련 모멘텀이 주가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기업 공개의 대여로 꼽히는 시프트업의 상장으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주 적극적 배당에 밸류업 기대, 중장기 성장 주목. 은행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며 주주 환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배당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은 1년에 최대 4차례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제도 도입 시 수시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해 배당 투자 수요 확대와 주주 중심의 경영 문화 정책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은행주가 밸류업 정책과 동행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2,800선을 내줬고요. 장중 내내 양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뉴욕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인도량을 공개했는데 일단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탓에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1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증시 구독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와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보면 좋은 거는 게임주랑 제약으로 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삭센다가 이제 이번 연도로서 특허 만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사실상 이제 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뭐가 중요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 특허 만료에 대한 이 의약품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시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삭센다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많이 팔리고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돈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거를 복제해서 이름만 다르게 조금 바꿔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저가에 판매를 하든지 어쨌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약들 보면 뭐
성능은 똑같은데 뭐 각 제약사마다 이름만 좀 다른 이유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서 나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좀 저가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사야 돼요. 그게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기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센다 특허 만료에 따른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모가 이상 시세 분출 기대라는 게 이 종목이 공모가가 지금 19,000원 정도입니다. 19,000원 정도.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얼마다 10,000원대다, 15,000원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손실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가 관련된 부분과 함께 충분히 시세 차익을 넓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17,000원 정도가 좀 저항되기 때문에 17,0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까지 분할매 포지션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3만 원대 주는지 보시면서 3만 원 이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깨는 9,800원을 지키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넥슨 게임즈.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이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게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최근 이제 사실상의 이 게임 관련돼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중국이 예전부터 뭐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게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수단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형 이후에 이것저것 많이 두드려 맞을 때 게임들도 같이 맞았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5천억인가 3천억에서 5천억에 대한 이 매출을 중국에서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신작에 대한 게임즈, SFK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정식 출시를 앞두고서 이제 뭐 한다? 이 관련 수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넥슨 게임즈가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가격이 뭐 현재가 근처긴 한데 이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역시나 임직원이 되었든지 이 매수 선택권을 할 수 있는 특정 누군가는 이 넥슨 게임즈의 주가에 강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지금 아무래도 상장시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올라갈 때 차익을 좀 누려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매수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7,5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17,5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면서 목표 가격을 전 25,000원 뚫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10,000원 지킨지 보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블루엠텍이었는데요. 위고비 1세대로 불리고 있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센다와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 노바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고객사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 블루엠텍도 어제장에서도 시세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 3만 원 이상 열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특히나 엔비디아의 기대감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80선을 겨우 지키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게 떨어지면서 830선을 내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 전거래일과 같은 가격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그 기조를 따라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성을 가리킬지 지금 대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지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로 모두 다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9% 상승하면서 2,800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하면서 830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블루 엠텍부터 인텐지지랩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탑5 제약회사와 독점 판매 계약 관련해서 텀시트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 8%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극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정식적으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봉L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싹센다의 성분이 리라클로이드 관련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대봉LS 인기 검색어에 등극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14%가 넘어가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룡산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전력망 연결과 또 변압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알아본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조금 흐름이 다르네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담아가는데 코스닥에서는 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좀 그 증시가 좀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장의 그 흐름들이 좀 장시 출발은 좀 좋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동시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지금은 좀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전거래일 때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선물 쪽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오후장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흐름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지금은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어느 정도 좀 교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은 좀 별다른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 쪽,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나쁜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코스닥 쪽에 대해서 상승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초반에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오후 정도 됐을 때는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상위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BHI 쪽에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라이콤이라는 기업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BHI 경우에는 전에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해서 뭐 저가 매수다 이렇게 좀 보시지 마시고 오늘 끝나가는 흐름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코스피 쪽에 대해서 지금 상승하는 업종은 철강, 금속, 운수장비, 운수창고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보험, 의약품 쪽에 대해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약과 금융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계속 좀 더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쪽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비금속과 음식료, 담배 쪽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엔비디아 쪽에서 그 프랑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게 프랑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약간의 분위기를 좀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HBM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투자 관점을 이어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10% 상승했던 요인들 때문에도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도 지금은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다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지금은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HLB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HLB의 경우에는 결국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이었던 내용들이 그 긍정으로 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결론이 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를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치아 치료, 그러니까 임플란트 쪽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리아나 쪽에서도 좀 보고 있는데 마리아나는 테마로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 테마를 봤을 때는 원전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CXL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약한 부분들은 모습들을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코스피 쪽에서 그 관심도가 높은 그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은 쪽은요. 대형주와 제조업, 전기전자 쪽에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관도 덩달아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은 일반 전기전자 운송 장비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도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했던 그 종목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하고 왔고요. 앞서서 HLB 좀 짚어주셔서 살짝 좀 추가하자면 HLB에 대한 뉴스가 좀 전해진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뉴스를 좀 받아봤고요. 일단은 FDA 승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HLB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할 때는 20%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 볼게요. 수장님, 그럼 HLB 뉴스가 나왔고 FDA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일단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HLB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일전에 그 항서제약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도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상승 흐름들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초반에 이제 HLB의 경우에는 지금 23%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14%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는 일시적으로 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62,000원 부분대까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갭을 띄우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장 막판까지 어떻게 유지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단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르노 사이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LFP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장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주도를 하면서 테마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 흐름 봤을 때 소장님 크게 막 반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뉴스 무게감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가 이제 7월 4일부터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봤을 때 7월 4일을 앞두고 있고 마침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라는 유럽 시장을 뚫어낸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우리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좀 나쁘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시는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테슬라 쪽에서 이제 10%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그 인도 분량에 대해서 44만 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었지만은 감소를 했지만은 1분기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위기를 좀 연출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EU 쪽에서 중국 전기차 쪽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관세를 저는 중국 쪽에서 그렇게 해명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아무리 그 부에서 전기차를 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없애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 한다면은 이전에 그 태양광 쪽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 때 반대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실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른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2분기보다도 실적이 낮았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량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에서 수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좀 길게 그 스펙트럼을 넓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단에서 오늘 2위 종목으로 LIG 넥스원이 있었고 어제 또 마침 LIG 넥스원과 관련한 리포트 관련해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수장님 어제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TP가 올라갔지만 반대 한쪽에서는 TP는 10,000원 정도 올렸지만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급락을 맞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에 지금 상위단에 LIG 넥스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증권사에서 경고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LIG 넥스원 흐름 봤을 때는 일단은 1%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리포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지금은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제가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슈를 통해서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그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방산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확대가 되게 된다 하면은 지금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리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방산주의 경우에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칭해지는데 저는 그 전 거래일 때 하락을 했던 거는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생각을 두고 있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산에 대해서는 그 유럽 쪽에 수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수은법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좀 개정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잠시 또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뭐 신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 적은 비중으로 좀 가능한 것 같고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 최고 고점이 22만 8천 원 부분까지는 좀 더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 관점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LIG 넥스원이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점검해보고 갈 텐데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순 매수예요. 4위가 신한지주고 5위가 지금 KB금융이거든요. 어제 은행주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31개 은행이 모두 다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통과했지만 2차, 3차가 지금 연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차보다 2차, 3차가 더 강화된 조건 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통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단기 변동성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 보험주들 하면 또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호재와 악재, 기대감과 우려감이 이제 동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단기 변동성을 좀 강화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개정안이 뭐 크게 뚜렷하게 뭐 좋은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세제안이 좀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들어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이 좀 눌립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좀 안전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뭐 금융주, 보험주 쪽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다. 다만 이제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보험주 쪽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낮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 보험 쪽은 또 저 PBR로 묶이는데 이번 달에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지원책을 공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우려감도 같이 좀 공존한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LNF, 에코프로버티, 율촌화학, LG에너지솔루션, 명신산업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 많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랜만에 명신산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제 테슬라 영향으로 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뭐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국내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핫스탬핑 공정 관련해서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너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명신산업의 그동안 가장 큰 악재였다면 과거에 이제 군산에 공장 하나를 좀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 위탁 생산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여기서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파트너 회사였던 뭐 이제 파이톤이라든지 이제 기타 중국 관련 기업들도 줄줄이 지금 도산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부재가 좀 이어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 다시 한번 좀 수주 모멘텀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고가 제품들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보급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어떤 수주들이 좀 부품사로 이제 연결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좀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북미향 매출로 인해서 이런 수주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좀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현재가로부터 한 10%에서 15% 사이로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중간에 우리 테슬라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잠깐 여쭤볼게요.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또 ESS 부분이더라고요. YOY 대비해서 무려 157%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럼 2차 전지나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캐즘을 ESS가 좀 부진한 것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치만 봤을 땐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무조건 실적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할지언정 제가 봤을 때 뭐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숫자로 좀 찍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해 당장 3분기부터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2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1분기, 2분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제 좋은 거지. 사실상 과거에 이제 뭐 굉장히 전성기 때 뭐 21년, 22년도 실적보다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분기 대비 좋아질 것이다.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셔야지 결국에 이제 22년도나 21년도 대비를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이런 이제 관련 2차 전지 국내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소재,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죠.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확인할 것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급적인 측면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제로 숫자가 찍히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이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 HLB, 넥슨게임즈, 서진시스템, 한중 NCS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넥슨게임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이제 굉장히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넥슨게임즈는 조금 후발주자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에도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작인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그 신작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넥슨게임즈 역시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업황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게임주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하반기부터 미국과 중국 법인의 신규 수주권들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수급이 90점이고요. 모멘텀이 85점, 실적이 90점, 차트가 95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15% 상승하면서 86,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네, 한동안 주춤했던 이 금융지가 하반기 들어서 다시 상승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과 또 더불어서 밸류업 등이 이 하반기 금융주의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 수급과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0점이고요. 차트가 85점, 실적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3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1% 상승하면서 52,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AI 공략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지난달 27일 유럽의약품청 산하에서 작물사용자원위원회로부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스테키마가 유럽 이 30개국을 대상으로 품목호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80점, 모멘텀과 실적이 85점으로 종합점수 83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6% 소폭 하락하면서 183,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2차 전지주가 가장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어떤 테마를 주목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건 제약 바이오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의 1세대라고 불리는 싹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 뉴욕에서는 일단 일라이릴리가 도나네맙 치매 치료제죠.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서 증시 개장하자마자 짚어봤던 것처럼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위해서 재심사 신청서를 권고받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뉴스가 워낙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가 특히나 더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테슬라가 또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테슬라 하면 또 FSD, 자율주행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라이콤도 주도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아까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FDA에 대한 어떤 그런 승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영화가 일단 주된 원인이겠고 이에 따른 이제 그 보험 제도가 굉장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대비해서는 적게는 5배 그리고 10배 정도 이상까지도 이런 의약품 비용도 마찬가지고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를 필두로 해서 이런 앞으로 FDA에 대한 승인을 받을 종목들이 이제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바이오 SP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상장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관계사가 또 삼성 바이오 로직스인 만큼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주가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이런 경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과거에 명성을 좀 떨쳤었고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과거 5년간은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꾸준히 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수급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인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2천억 미만대 종목들은 굉장히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바이오 열풍 불면은 뭐 이제 실적 상관없이 이제 계속 올라갔던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금리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좀 위험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텍 관련주들 내에서도 좀 기업 선별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 보면은 뭐 HLB도 있겠고, 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지만은 이 종목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ST팜이라는 좀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역시도 최근에 유한양에게 그 랭라자를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또 이제 로열티를 지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간 한 90억 정도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좀 찍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성장성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고비가 굉장히 좀 대표적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1분기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가량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싹센다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그 외의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주는 저는 한미약품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임상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1상에서 2상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에 벌써 돌입을 했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차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한미약품을 좀 대장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갔고 특히나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펩트론이 최근 많이 관심 받고 있잖아요. 주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7, 8, 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대 상반기를 좀 주도했던 테마 중 하나 HBM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탑픽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포트로 인해서 급등한 바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MLB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MLB라고 한다면 이 PCB를 3층 이상 높게 좀 적층해서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AI 가속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MLB가 요즘 쇼티지 현상이 나게 되면서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ASP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에서 긍정적으로 리뷰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가 공장에 갔는데 4공장 이상 더 돌려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이게 되면서 그날 한번 급등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장 안에서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좀 잘 올라갔다가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6만 원 선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불안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 킹달러 현상도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중 탑픽으로 오늘 금호석유를 꼽아주셨습니다. 중국이 수출 쪽에 있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이구 환신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고 보시면 1.16% 상승하면서 14만 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고무단에서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로 17만 원까지 열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고려아연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종목이라서 전략이 더 중요할 텐데요. 오늘 목표가로는 56만 원 열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5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96%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1세대라고 불리는 삭센
아스트라제네카 특허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하기에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슬이 전문가 큰 종목들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03% 하락하면서 오늘 장에서 18만 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80만 원 선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CDMO 관련해서 중국의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강세 출발하면서 2,790선을 회복했습니다. 정선호 이 종목에서는 블루엠텍, 넥슨게임즈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넥슨게임즈의 차세대 루트 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티가 글로벌 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테마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